여러분 반갑습니다. 2학년 토익의 이용재입니다. 자, 독해를 하다 보면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문의 종류가 바로 기사 글인 건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물론 내용적인 측면도 난이도가 높긴 합니다만요. 기사를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기사의 제목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우리말로 된 신문을 볼 때도 먼저 내용을 읽기보다는 기사의 제목을 통해서 글의 흐름을 약간 예상하고 보는 그런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다음과 같은 기사 제목이 있을 때 이게 어떠한 제목일지 한번 예측을 해보시겠어요? 자, Blue Cross Brewing. 여기까지는 여러분 한 회사의 업체명입니다. Blue Cross라고 하는 브루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양조와 관련된 업체명의 마지막에 붙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Blue Cross라고 하는 양조 업체, 양조 회사라고 봐도 되겠죠. 이 회사가 soaring high, soar라는 단어는요, 치솟다라는 뜻이에요. 아래에 있다가 위로 확 치솟다는 뜻이고 high는 높게겠죠. 자, 제목이 어떤 뜻일까요? 한 양조 회사가 높게 치솟고 있다. 즉 매출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잘 되고 있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면 아주 효과적인 독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적용 예제를 통해서도 한번 자세한 내용보다는 헤드라인을 읽고 나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일단 건너뛰고 기사의 제목이 Weekly Magazine to Hit Shelves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Weekly Magazine은 여러분 주간지라고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되는 잡지를 Weekly Magazine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hit shelves라는 표현만 아시면 사실 이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it 하면은 치는 거예요. shelf 하면은 여러분 원래 선반이라는 뜻이죠. 선반이 여러 개라는 뜻이니까 shelves가 되는 거겠죠. 자, 비어있던 선반에 새로운 잡지들이 올라가면서 그 선반을 쳤다라는 과정을 생각해 보신다면 없었던 주간지가 새롭게 발행될 예정이다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또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향후 일정을 보통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자, 지금 상태에서 그럼 이제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예측해 볼게요. 자, 특정 주간지가 곧 발매될 예정입니다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 내용 안에서도 단어들이 잘 보일 것 같아요. 바로 brand new publication, 새로운 출판물의 출시. 근데 그 잡지의 이름은 Information Today. 그리고 이 잡지는 누구를 위한 잡지다? 맨 아래쪽에 IT Industry.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목만 효과적으로 봐도 정답이 A New Business Publication, 새로운 업계의 출간물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제목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만으로 효과적인 독해가 될 수 있는지 좀 분야별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메인테넌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메인테넌스가 나오게 되면 어떤 글이 예상이 되면 좋으냐면요. 자, 건물의 보수 공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문과 엘리베이터는 일시적으로 중단이 될 것이니 다른 쪽 통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알림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이제 repair는 maintenance와 비슷한 내용이 될 것이고 construction work도 마찬가지겠죠. 보수 공사니까 공사에 관련된 내용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 단어는 여러분 이게 왜 공사와 연관된 것인가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rise가 상승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없던 건물이 세워지게 되면 그 건물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rise란 단어가 특정 지역과 특정 건물과 같이 쓰였다면 새로운 건물이 건립될 예정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더블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도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도로가 2배로 확장되었다.
결국 확장 공사라는 것을 말할 때도 이런 단어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겠죠.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인수, 합병, 제휴와 관련된 단어들도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take over, 인수라는 뜻인데 두 기업체가 일단 등장하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내용들이 예상이 되겠죠. 비슷한 단어로 이제 acquisition 혹은 이제 merger라는 단어도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보통 골자를 이루게 되겠고요. partnership은 서로 다른 회사지만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지만 결국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 관계를 맺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으로 전개 예상이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expand business, 사업을 확대하다. 엄밀히 보면 비슷한 개념이에요.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도 결국에는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 것처럼 expand business도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growing business 혹은 expanding business는요.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평소에 눈에 안 띄던 기업인데 갑자기 매출이 늘어나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던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successful entrepreneur, 성공적인 기업가. 우리가 잡지 같은 거를 딱 열었을 때 특정 기업의 대표이사 얼굴이 딱 나왔어요. 근데 좀 생소한 얼굴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구나. 그 사람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그 밖에 long-term business strategy, 업계 전문가가 자기가 쌓았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celebrate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한 프로젝트가 좀 어려웠겠죠. 근데 그것이 완성된 것에 대한 축하성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disposable, 일회용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뒤쪽에 제일 잘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기저귀 같은 거 있죠. 그렇죠? disposable diapers 하면은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기저귀가 환경에 보통 안 좋다라는 느낌 많이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반대말로 친환경적인, 원래 environmentally friendly라는 단어지만 한 단어로 여러분 green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씁니다. 이걸 녹색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좀 곤란하고요. 이 단어 자체가 환경에 좋은 그런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leftover, 일반 사람들에게는 잔반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군대 가서도 짬밥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것도 환경에서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의 처리 방법이라든지, 그죠? 네, 나올 수 있는데 이 단어 모르면 지문 자체의 해석이 좀 어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돌파구는 무엇인가? breakthrough. 그 다음에 renewable energy 혹은 alternative energy. 에너지가 부족한 현대 사회에서 그 해결책을 얘기하는 지문도 많이 나오겠고요. findings, 환경과 관련돼서 정해진 사실은 없습니다. 일어나는 현상과 여러 가지 연구 및 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된 연구 결과들에 관련된 지문들도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미리 비춰주고 나서 그 내용들을 전개할 때 많이 사용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뜻만 갖고 매치시켰던 기존의 학습 방법을 이제 버리시고요. 제목을 통해서 기사의 내용을 예측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주였습니다.